자, 사문학평 해설 특강 오늘 좀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 들어갈 텐데 제가 수업 시간에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이게 옛날 수능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3이 되면 선택 과목으로 빠지는 문제들이 15번까지거든. 잠깐 설명을 할게요. 1페이지 봐봐요. 1페이지. 1페이지. 자, 1페이지는 일반적으로 써, 여러분. 설명의 화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설명의 화법 어떻게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가 정답? 괄호가 정답이니까 괄호에 항상 주목하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화법 정문을 출제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달성이 결국에는 독서로 돼버리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독서에서 쓰이는 구조 처리를 몰아요. 내용 처리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연습을 했을 텐데 저랑 화법 문제 풀었던 기억 나는 사람 손? 오케이. 기억 안 나요 혹시? 그래서 여기서는 한 문제당 한 1분 정도로 시간 단축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다 필기해놔. 먼저 설계를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되셨죠? 그래서 합법 같은 경우에도 고3 수업을 여러분이 5월 달에 듣거나 아니면 통합반 수업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 들으시고 오히려 고3이 되면 화작이나 언매 중에 선택을 하거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이제 학습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정치인들 설득하려고 하신 것 같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설명이 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문 독서 구조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고 두 번째 괄호가 정답이라는 건 화법의 특색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게 한 문제 1분에 풀라 그러면 여러분 선배들은 네 이럴 건데 제 말이 맞겠어요? 여러분 선배 말이 맞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정도 연습이 돼야 되고 그거는 화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풀이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2페이지로 갑니다. 2페이지는 항상 화법 장문 통합의 유형이에요. 근데 얘는 정보량이 많아. 그래서 제가 문제부터 보라고 하는 경우는 없지만 보통 얘는 문제부터 보세요. 그래서 정보 처리를 설계하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가의 동아리 회장의 말하기 방식이죠. 여러분, 이건 내용이 아니라 구조 처리를 하라는 거야, 사실은. 말하기 방식이라는 거는 정보의 구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환기하며 도입부에서 이런 걸 밝혔는지, 의문의 형식이 있는지, 공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처럼 구조 처리를 하면 보이는 것들이요. 그 연습을 나중에 할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A와 B 정보를 관련 짓는 거고 역시도 보면 알겠지만 예측인지 미래인지 과거인지 같은 정보 내용 자체가 아니라 단어 자체가 아니라 구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연습을 저랑 같이 12월 1월부터 쭉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되어 있으니까 이번 3월 학평에 다른 고1들과 다르게 되게 편하게 접근을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 고3 돼서도 자꾸 자기가 했던 방식 나름대로 읽고 이해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고집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평생 살아온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안 고쳐져 잘. 계속 하루하루 저런 공부하면서 더 쉬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봐봐. 6, 7번 같은 경우 이제 나를 읽고 접근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가를 읽고 첫 번째 문제를 풀고 거기서 특히 A까지 읽었을 때 A랑 B랑 관련 지어가지고 뭐 풀고 이렇게 뭔가 나름의 설계가 돼요. 동시에 화작의 유형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거 얘기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제가 화작 특강 할 때 얘는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 지금 배우는 단원이 예를 들면 원의 방정식 단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원의 방정식 단원을 배우려면 사실은 좌표 평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뭐 2차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덩어리 정도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하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의 예를 들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 문제다라고 하면 지금 30분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원의 방정식 개념을 넘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2차 방정식하고 엮어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소 한두 시간짜리 개념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5월 이후에 내신 끝난 커리큘럼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4페이지로 넘어가는 여기에서는
보통 설득의 작문이에요. 설득이기 때문에 논설문 구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논중 구조 잡아주시면 얼추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 연습 역시 한 3시간짜리 수업 한 2주에서 4주 정도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은 5월 여러분 내신 끝나고 6월에도 중요한 모의고사 있거든요. 그거 대비로 진행을 할게요. 그때. 자,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11번부터는 여러분 1학년 내신에 가장 난이도 있는 파트인 문법 파트가 1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했으면은 이 문법 문제는 그냥 다 풀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 또래에 비해 훨씬 잘 풀 거예요. 특히나 수능형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고3 문제를 풀어도 풀려요. 지금 상태에서 고3과 경쟁해도 여러분의 경쟁이 되도록 제가 연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잘 풀어보시고, 혹시 문법에서 틀린 문제가 있다든지 봐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이건 오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문법은 당장 내신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유형을 변형해서 출제하실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앞에 화작은 시험 범위가 아닌 학교들은 볼 필요가 없어. 근데 만약에 화작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비상교과서였죠. 비상교과서에 2단원, 3단원이 시험 범위인 친구들, 비상교과서에 2단원이 시험 범위인 친구들이나 3단원이 시험 범위인 친구들, 특히 2단원이 시험 범위인 친구들은 이거는 화법 작문을 무조건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문항 개발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3월 학평에 출제가 됐었다면 3월 학평을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내신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빨리 감지를 해야 돼. 혹시 그래서 지금 비상교과서를 선택하는데 2단원 나가는 것 같다, 나갈 것 같다, 손 번쩍.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이제 화작문을 할 필요가 없지만 혹시라도 나간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교과서별로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별 수업을 할 때 확인을 시키고 필요하면 얘를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근데 11번부터 15번까지의 문법은 그냥 전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우리 커리큘럼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를 해야 되고, 여기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푼다고 크게 지금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번부터는 독서가 나오기도 하고 문학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독서와 문학이 번갈아 나오기도 하고요. 문학만 쭉 독서만 쭉, 또는 독서만 쭉 문학만 쭉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현행 수능은 1번부터 17번까지 독서고요. 18번부터 34번까지 문학이야. 그리고 35번부터 45번까지 11문제가 엄매 선택 또는 화작 선택이야. 그런데 옛날 수능 형태가 이런 형태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모의고사도 되게 여러분 내신 대비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점수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뭐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닌 게, 여러분 솔직히 시험 치고 점수 결과 받으면은 기분이란 게 있잖아요. 두 번째, 기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 1등급이네? 그럼 학교 어디 가고 싶어? 생긴다고. 여러분이요 찍어서라도 1등급이 나오잖아. 그러면 어느새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세뇌가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 거야. 스스로한테 있어서.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뭔가 목표를 하고 간다고 봤을 때는 하나하나 잘 해결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이건 제가 같이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6페이지부터 문학이 쭉 나오고 독서가 쭉 나오는데, 일단 제가 확인한 90%의 학교는 문학은 전부 다 시험 범위야. 그러니까 문학은 공통으로 다 볼 거고, 독서는 한 30% 학교에선 시험 범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 범위가 좁혀지면 그때 독서를 공통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독서를 미리 다뤄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독서를 2지문 정도 했을 거고, 오늘은 이제 문학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작품을 해석하고 문제 푸는 느낌이 따로 있는데 이 고2 시험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그냥,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 풀지는 모르겠고, 팁은 제가 확실하게 드릴게요. 여러분 잘 봐요. 일단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국어의 모든 문제에서 1등으로 정답 확률이 높은 게 주제야. 문학, 비문학 할 거 없이 주제가 정답되는 확률이 87% 이상이에요. 알겠니?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수학의 응용 문제 풀 거야. 미분법 배웠으니까 미분 응용 문제 푼다. 자, 시에서 주제는 뭐라고 하죠? 한장 파이널에 있어. 공식이야. 시에서 주제는 정서야 얘들아.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봐. 잘 들어. 정서 없는 시는 없어요. 정서 부각하지 않는 시는 없어요. 즉 2번 선지에 정서를 부각한다는 100%야.
이해됐어? 그리고 정서부각이란 이런 키워드가 정답될 확률은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몇 퍼센트라고? 87%야. 됐니? 우리 이제 뭐만 확인하면 돼요? 나는 청각적 심상, 가에는 청각적 심상이 없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역시 정답은 아마 2번이었을 겁니다. 내가 그래서 잘 들어. 결국 확률 게임이야. 여러분 시간 충분하고 문제 풀고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하는데 시간이 충분하면 맘대로 푸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80분 안에 누구나 지금 부족하다고 느꼈잖아.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설계와 활용을 하시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서부각 정답은요 87%고 다른 모든 선지보다도 2번 선지가 우선인 거야. 확인에 있어서. 얘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청각적 심상, 가는 청각적 심상이 없는지 확인해봤죠? 나의 청각적 심상 찾아봐. 있니? 소리 같은 게 보였죠? 녹색으로 칠게요. 소리 같은 게 보였죠? 여기는 그런 소리 보이니? 없네요. 정답 2번 끝이네. 그러면 됐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하나의 풀이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y는 x제곱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하자. 해는 몇 개니? 한 개죠. 두 개요? 아, 죄송해요. y는 0이야. 자, 이 두 개의 식의 연립 방정식의 해는 몇 개죠? 몇 개야? 한 개잖아. x0. 맞잖아. 근데 우리는 얘를 이렇게 잘 들어. x제곱은 0이다. 방정식을 구해서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접선을 구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올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접점 하나네. 이렇게. 이해됐어? 예를 들면 얘가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는 두 개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 방법은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똑같아. 얘도 하나의 풀이 방법인 거지 이렇게만 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하나의 풀이 방법을 짤막하게 드린 거야. 팁을. 실전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팁을. 아시겠죠? 자, 봐. 그러면 주제가 정서야. 의지는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체념이고 관조적이고 수용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그 다음 또 잘 들어. 어조라는 개념을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고1 시험이니까. 여러분 어조는요. 뭐로 확인해야 되는 거냐면 문법에서 어미 배웠잖아. 어미로 확인이 돼. 그 어미를 변화시키는 의도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생각 때문이야. 됐니? 심리 때문이라고. 심리 때문. 결국 어조는 주제와 비스무리한 단어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또는 내 정서가 되게 단정적인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둘 다 작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격정적이고 단정적이라도 보다는 뭐 할머니에 대한 뭐 추억 또는 내 뭐 어린 시절이나 향토적인 그 느낌 그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자 봐. 개념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로 푸는 거냐면 정서로 판단하는 거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화자의 의지도 정서, 주제 정서죠. 그럼 봐봐. 내 정서를 표현하는데 상승, 역동성이 필요하냐고요. 딱히 필요 없지. 왜? 내가 고향에서 느낀 감각이나 할머니에서 느낀 감각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이런 팁들을 알고 있으면 선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시간을 많이 쓰고 그 과정에 순간적으로 실수할 확률을 많이 줄여준다는 거야. 왜? 얘가 정답 확률이 높네. 얘만 집중하면 다른 데서 실수할 일이 없잖아요.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활용을 해가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팁들을. 자, 두 번째 이제 볼게.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 보래. 자, 기억의 밭둑인데 자, 봐. 밭둑이라는 거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밭둑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감정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나는 놀았죠. 할머니는 일을 하셨죠. 우리 조카가 지금 그래.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귀농하셨고 우리 조카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 좋아해서 놀러 가면은 조카는 막 놀러 다니고 막 가끔씩 이제 막 농사 지어놓은 거 막 밟고 다니고 막 장난치고 그래요.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너무 예쁘고 걔가 그리고 농사일 하시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우리 조카는 성인이 돼서 그 시절을 그렇게 추억하겠죠. 그 느낌이었다. 자, 밭두근 두 번째 어디 있어? 문현동 뭐예요?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이 되어라 밥국을 끓이던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밥도 귀했어. 제 세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니면 너희 부모님 세대 좀 윗세대일 건데 보릿고개? 그러니까 보리 농사 지어서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진짜 기아에 허덕일 정도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았었고 그 시절에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아직도 북한은 흰쌀밥에 고기 반찬 뭐 그런 게 이제 부의 상징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죽을 끓여보면 알겠지만 그게 부피가 커지잖아. 그거야 사실은. 그거라고. 그래서 밥 한 그릇밖에 없는 상황이야.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근데 친구 3명이서 밥을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한다고? 엄마가 죽을 끓여주시는 거야. 그럼 2그릇 3그릇이 되어라 밥국. 이해됐어? 죽을 끓이니까 밥이 부피가 커지는 거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가난하게 살았고 기아로 허덕였고 그런 느낌보다는 봐. 어떤 느낌인데? 그런 느낌보다는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 있다. 오케이, 봐. 지금 가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일단. 자, 평가는 모르겠어요. 가난이 추억이 되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자기가 되게 어릴 때 어렵게 살았고 극복을 했고. 근데 그 사람한테도 사실 그거는 미화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그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되게 힘들었던 추억들은요. 그게 지금도 나를 괴롭힌다면 사실은 입 밖에 내기 힘들어요. 내가 입 밖에 낼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상당 부분 미화가 된 거거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가난해. 어릴 시절 가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럼 봐. 지금 밭둑은요. 내가 벗어나려는 곳이 아니면 할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추억의 장소야. 추억의 장소죠. 그럼 벗어나려고 한다. 이질감이 있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 근데 할머니와의 추억이 슬픔이 될 수도 있겠으나 어린 시절에 내 놀이니까 슬픔과 동심 중에 비교해보면 뭐가 좀 더 정답이겠어요. 여러분 판단을 해보시라고.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얘들아. 여자친구가 아무거나 먹고 싶대. 자, 피자야 치킨이야. 판단을 해보시라고. 그런 거야 지금. 그럼 감정을 보세요. 자, 가에 나타난 화자의 감정을 봤을 때 슬픔의 감정도 있고 동심의 감정도 있을 거지만 저기 나오고 있는 밭둑에서의 추억은 슬픔에 가까울 것 같아? 아니면 동심에 가까울 것 같아? 슬픔이야 동심이야? 나 저도 동심 같아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100% 정답은 아니지만 100% 정답자를 구할 수가 없다면 이렇게 한 90% 정답, 70% 정답. 왜? 할머니와의 추억이 있으니까 할머니 돌아가셨으면 슬픈 거 아니야? 알겠어. 슬픔 한 60% 그러면. 하지만 내가 어릴 적 추억이잖아. 그럼 동심에 좀 더 가깝겠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거 판단을 힘들어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감정은 농도고 스펙트럼이지 칼로 딱 자르는 게 아니에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칼로 딱 자르지 않잖아. 무지개를 우리가 칼로 잘라서 그리지만 자연상에 존재하는 무지개는 스펙트럼이야. 그라데이션이라고요. 똑같아 얘도. 그라데이션이야 지금.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서 감정이 그라데이션, 감정이 스펙트럼을 보면은 슬픔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보다는 좀 더 동심이 많이 묻어 있는 밭둑인 거죠. 됐어? 그리고 어린 시절의 가난함. 가난함 때문에 내가 성숙했어야 돼. 저는 충분히 얘기가 될 것 같고. 경험 확실하게 했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도 3, 4번 중에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림 해소된다기보다 오히려 그리움의 공간이죠. 그리움의 공간에서 나는 결국 성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4번이구나. 이해됐어?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문학은. 지금 배워놔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못 배우잖아. 계속 내용 일치로만 가. 결국에는 그 차원에서 머무르는 거야. 그 차원에서. 여러분은 잘 못 느끼겠지만 저는 이제 5살짜리 꼬맹이가 있잖아요. 애가 있는 게 아니라 미안해. 자꾸 씨발 이러면 내가 결혼해갖고 애 놓는 것처럼 얘기가 되네. 조카. 조카 너무 귀여워. 존나 귀여워 진짜. 근데 걔가 아주 갓난 애기일 때부터 내가 봤을 거 아니야. 가끔씩 가서 내가 똥기저귀 옆에서 이제 갈지 못하고 코를 막았죠. 존나 똥이 냄새가 존나 심하네 이러면서 야 이거 애 키우기 쉽지 않겠다. 우리 엄마 고생하시네. 우리 누나 고생하시네. 이제 옆에서 이제 구경했죠. 구경. 아무튼 그런데 그 꼬맹이를 쭉 성장하는 과정을 봤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꼬맹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걔가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떻게든 걸으려고 노력을 했었어. 걔가 그게 너무 답답했나 봐. 자기가 기어다녀야 되는 게 너무 답답했나 봐. 그래서 걔가 1~2살 넘어가는 그 시점에 어떻게든 일어나서 어떻게든 보행기 잡고 걸어가려고 하고 애가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1시간 내내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손잡고
걷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자기가 왜 걷고 싶으니까. 그 느낌이야 얘들아. 걔는 겨우 뛰게 됐죠. 이제 뭐 이제 날아다니겠지. 뭐 보면 초등학생들 아주 그냥 뭐 날아다니더만. 그런데 그런 거야 여러분도. 그 여러분의 신체적 성장이나 기능적 성장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왔고, 그럼 이제 정신적 성숙이나 지적 성장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머무르면 안 되고,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이라는 건 흘러가거든요. 흐름 속에서 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자, 18번 보겠습니다. 힘들죠. 나도 힘들어. 너희 표정 보면 나도 힘들고, 너희는 나를 보는 게 힘들고, 서로 힘들고, 인생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사하는 여러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그래 주제였죠. 작품의 주제였죠. 어떤 계기를 통해 되살아나는 현재 삶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지. 왜? 우리가 과거를 항상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문득 시골 밭둑을 딱 봤더니 어린 시절에 할머니랑 놀던 기억이 떠올라. 문득 밥을 딱 봤더니 어린 시절에 밥 한 공기 가지고 죽 끓여가지고 3명이서 나눠 먹던 게 떠올라. 그런 거죠. 그래서 글의 주제를 뭐로 봤냐면 정서적 충만이라고 봤고요. 일상으로 봤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야? 현재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게 되었대요. 됐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 조카를 보면서 계속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부럽다요. 왜 한편으로 부럽다면, 너희는 기억 잘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초등학교 6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산 같은 데 괜히 가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맨날 부모님들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그러잖아. 실제로 옛날에 위험했어. 개구리 소년이라고 혹시 알아요? 잠깐. 그러니까 봐봐, 어린 애들끼리 막 갔다가 그렇게 험한 일 당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걱정되니까 어디 못 나게 하는 거죠. 근데 왜 어린 시절에는 그 숲을 들어가고 싶었는지 모르겠고, 왜 어린 시절에는 그 강가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 꼭 위험한 곳이 되게 호기심이 막 생기잖아. 근데 우리 꼬맹이는 우리 할아버지가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멀리서 내가 또 지켜보고 있어. 예를 들면 그럼 꼬맹이는 가고 싶은 거 다 가보잖아. 그리고 어른이 돼서 이제 돌아보면 마음속에 완전한 내 편이 한 명은 있잖아요. 두 명은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완전히 100% 우리 꼬맹이 편이거든. 그리고 여러분이 성인에 대해서 되게 힘든 일들이 있었고 위로받고 싶을 때 누가 위로해줘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아 얘들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위로해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팁을 준다 얘들아. 절대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여러분이 힘든 거 털어놓을 수가 없어. 왜? 털어놓잖아요. 당장은 받아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 번 사귀면 뭐 평생 갑니까? 물론 평생 가는 이제 훌륭하고 아름다우신 분들 많지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사실은 좋기만 하기에도 인간의 관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찡찡거릴 수 있고 자신의 힘듦을 털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결혼에서도 외롭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왜? 부부관계인데 부부 사이에서도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힘듦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유일하게 내 편이 돼서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인 거야. 그런 존재가 있는 거거든 우리 조카한테는. 그게 인생 살면서 정말 큰 버팀목이 돼요.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없어요. 뭐 솔로라서 없는 거 아니냐고요? 있어도 없어요. 여자친구가 있어서 여러분 찡찡대잖아요. 거의 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그쪽 말고 이제 그냥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친구, 저스트 프렌드, 진짜 친구들끼리도요. 남자애들은 더군다나 그런 거 얘기하는 순간 바로 손절이야. 여자애들은 그래도 서로 막 위로해주고 그런 게 있거든. 남자애들끼리 힘든 거 얘기해. 나한테 씨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좀 꺼져줄래? 이렇게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어떤 힘든 자신의 상황에서 나를 위로할 수 있고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공간이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공간, 고향의 공간, 내 어린 시절 향수, 그런 느낌으로 이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향수, 추억, 과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나의 보듬어 줄 수 있고 항상 내 편이 되고 편안한 그런 감정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머니 사랑 속. 그리고 봐.
자, 가난이었지만 현재 모습을 긍정한다 그랬죠. 보기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저는 3번도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4번 뭐 해상의 계기가 된다. 5번 기억이 현재 삶에 영향을 준다. 다 되네.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좁히고 봐볼게요. 1번 선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자신이 여전히 나를 살피시는 할머니 사랑 속에 있다. 봐. 별로 피어있는 어린 적 메밀꽃. 무슨 얘기일까? 지금 할머니는 이미 나를 두고 메밀밭만 저승까지 가져가셨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상상을 해봐. 자, 여러분 봐. 무슨 얘기인지 상상을 해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에 뭐가 있는 거야? 별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별들이 하얗게 막 이렇게 있는 거잖아. 여러분이 메밀꽃 밤에 보면요, 별처럼 하얗게 흐드러지게 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있어서 이 메밀꽃은 은하수고요. 내가 은하수를 보고 어릴 적 메밀꽃이 떠올랐고, 이 별을 보고 내가 어릴 적 메밀꽃이 떠올랐고, 그 어릴 적 메밀꽃 우리 할머니와 관련된 추억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저승까지 가져가셨지만은 어떻게 밤만 되면 그 메밀밭을 나한테 내놓으시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나를 살피고 계셨다고요. 그럼 1번 선지 괜찮죠? 됐죠? 자, 2번 선지 볼게. 밥물 눈끈을 찾지 못해 질거나 된 밥을 먹는 날이 있더니. 요즘은 밥도 안 해먹지만 우리 밥 어떻게 해먹는지 알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쌀 씻어가지고 전기밥솥에 이렇게 손을 딱 놓으면 어디까지 차면 딱 물이 맞는 거잖아. 그 얘기야. 처음 듣냐 혹시? 잠시만요. 잠깐만. 왜 이걸 모르지? 너 이 밥을 아예 해본 적이 없어? 한번 봐. 이런 거 중요한 거야. 밥 물 맞추기. 여기 있잖아. 밥 물 조절 이런 거. 아니 너희도 대학 갈 거 아니야. 대학 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기 보여 여기? 그러니까 봐봐. 지금 알았다고. 아니 너 왜 이렇게 경박해 목소리가? 아니 뭐 밥물 맞추는 걸 뭐 이렇게 길게 해. 보시면 여러분 봐봐. 여기 보면은 눈금 있잖아. 이 눈금에 맞춰서도 해. 그런데 여러분 어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담궈가지고 손 이렇게 어디까지 물이 차면 얼추 물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얼추 진짜 물이 맞아. 보통 이렇게 중지 정도까지 오게 하면 되니까 물 이렇게 편편하게 담그는 거야. 평평하게 담궈서 중지에 이렇게 여기까지 닿으면은 물이 맞는 거거든요. 집에 가서 여쭤보세요. 그럼 얼추 알려주실 거야. 알겠어? 그렇게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아마도. 다시 그럼 이 지문으로 와볼게. 그럼 봐봐. 밥물 눈금을 찾지 못해서 질거나 된 밥을 먹는 날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익숙해지는 거야. 그래서 손마디 어디까지 넣으면은 물이 딱 맞아. 손등 어디까지 물이 오면 물이 딱 맞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지. 왜? 이 문제를 출제하는 세대는요. 손마디나 손등으로 밥, 물, 눈금을 안 맞춘 적이 없거든. 왠 줄 알아요? 내 기억났다. 중학교 때 가정 시간에 배웠어. 중학교 때 가정 시간에 배웠어. 나 기억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들은 여러분 이걸 모를 거라고 상상도 못 하는 거야. 잠깐 그림을 이제 그려드리면 이렇게 밥솥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쌀을 깔고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채울 거 아니에요. 물을 어느 정도 채울 거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의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발인지 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이쯤 오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야. 됐어? 그거를 눈대중으로 하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손마디나 손등을 딱 대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트가 있고 뭐 야드가 있잖아. 뭐 팔 요만큼 하나가 뭐 피트인가 뭐 야드인가 그렇잖아.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거야 지금. 손가락 주름을 눈금으로 쓸 줄도 알게 되었다. 야 손가락에 주름 가지고도 이쯤이면은 뭐 씨발 뭐 오늘 좀 밥 좀 질겨 먹겠네 이러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사람 핵심 소재는 밥이야.
근데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한국인은 밥심뭐 이런 얘기도 있다시피 스웨덴인가 이런 데는 밥도 안 준다며 친구와도. 근데 우리는 밥 난리 나죠. 그랬다가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밥맛을 조금 달리해 본대. 거의 국밥충들 같아요. 약간 여자애들은 그렇잖아. 그 자바칩 프라푸치노에 자바칩을 갈아서 넣을 건지 반반 넣을 건지 통으로 넣을 건지 몇 개를 넣을 건지 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남자애들은 그만큼 국밥이 중요한 거야. 콩나물 국밥에 황태를 넣을 건지 말 건지, 계란을 넣어서 먹을 건지 말 건지, 반숙으로 먹을 건지 말 건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처럼 이 사람도 약간 이제 밥 소믈리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밥맛을 조금씩 달려보는 거예요. 물도 좀 더 넣어보고 적게 넣고 함으로써 오늘 밥이 좀 잘 됐구만 이러면서 이제 오늘 자바침 뭐 좀 잘 갈렸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를 중지마디를 따라 오르내려 보면 물꼬를 튀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존나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 갑자기 밥하다가 갑자기 누가 떠올랐냐면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친구 집에 마실 가던 소녀는 누구겠어? 자기겠죠. 누가 갑자기 떠올라? 할아버지 떠올랐고 나 떠오르는 거죠. 한번 보여줄까? 또 보여줄까 이러면 또 한참 걸린다. 그냥 봐 한번. 잠깐만. 내가 우리 이뻐서 자주 보는데 그냥 왠지 너무 이 장면이요 그냥 정겨워 보이더라고. 나는 이 장면이 너무 정겨워 보여서 이제 조카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집에 놀러 오면 항상 가서 이제 같이 놀고 보고 하는데 저는 왠지 이 장면이 너무나 정겹더라고요. 잠시만요. 어딨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귀농을 하셨고 시골이에요. 이제 시골에서 꼬맹이가 오면은 그렇게 정겹지 않네. 아무튼 그렇게 둘이 손 붙들고 가는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유튜브를 못 보게. 이 집만 오면은 유튜브 맘대로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이제 열심히 이제 이렇게 같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약간 공학 쪽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학 이것도 가지고 놀고 있고 얘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귀엽잖아. 아무튼 그런 시절이 떠오르겠죠, 얘도.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시절에는 가난했죠. 근데 이 가난한 지붕들이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추억이에요, 사실은 추억.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내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미화가 돼 있고 이제 추억인 거죠. 자, 이제 봐봐. 손이 늙어버렸네. 봐, 소년에서 이제 나는 늙은 손을 갖고 있는 어른이 돼버렸어요.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이 내 손에는 있다. 무슨 얘기겠어? 전기밥솥에 왜 눈금이 없습니까? 있죠. 무슨 얘기겠어? 이게 나는 내 삶의 흔적이라는 거야. 추억이라는 거예요. 내 삶은 그런 흔적과 추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편리해진, 풍요로워진 지금 현대사회지만은 가난하고 부족했지만 나는 그 시절의 그 감각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얘기야. 자, 그럼 봐 이제 여기다. 유년의 기억 긍정하고 있죠. 전기밥솥에는 없으니까. 됐죠. 그럼 3번이 좀 이상해 보이거든. 커서도 덜 자랐다. 이게 무슨 얘기지? 밥맛을 조금씩 달리한다. 그러니까 봐봐. 밥맛을 조금씩 달리하는 게 현재 화자한테 정서의 충만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화자의 상황이고, 커서도 덜 자랐다도 한번 볼까? 어딨지? 아주 커서도 덜 자랐다는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과거 추억이 있다는 얘기겠죠, 사실은. 이 자체가 나한테 충만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럼 봐봐. 나는 이제 회상을 어떻게 하게 됐어? 보세요. 저녁 멍석을 보고 마당에 눈이 별이 보이고 별이 보이면서 메밀꽃이 보이면서 할머니가 보인 거잖아. 또 마찬가지로 내가 밥물 눈금을
잡다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떠오르기 시작을 한 거잖아. 그래서 4번 선진 괜찮죠? 마당에 눕다 보니 반물을 맞추다 보니 회상하게 됐으니. 결국 메밀꽃이라는 과거 할머니의 기억, 가난한 지붕이라는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 영향 주고 있죠. 정답 3번이라고. 됐습니까? 커서도 덜 자랐다 자체가, 밥맛을 달리한다 자체가 충만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화자의 현재 상황일 뿐이라고요. 과거로 가야 그 과거의 추억이 현재의 충만감을 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고생들 하셨고요. 그냥 여러분이 한글 가사 찾아보시면서 쭉 한번 내용을 보세요. 얘도. 그러니까 나 너무 이제 신나는 노래인데 갑자기 가사를 듣다 보니까 막 울 것 같은 거야. 봐봐, 이거잖아. 우리 아버지, 봐봐.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나중에 죽죠. 먼저 돌아가시는 거 우리 아버지야. 그럼 그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남기고 싶은 말들도 있었을 건데, 봐봐. 근데 아버지는 나보다 먼저 일찍 돌아가실 건데 어떻게, 그 얘기야. 아버지가 남겨놨던 말을 떠올리라는 거고, 아버지는 항상 그곳에서 나를 기다린다는 그 표현은 되게 비유적 표현인 거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내 마음속에 있잖아. 내 추억 속에 있잖아. 또 그리고 뭐냐, 나는 되게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하고 두려울 때 이 딱 가사가 그냥 딱 박히더라고. 인생을 그냥 흘러가게 두지 말고 어차피 다 죽어. 그런데 나이 먹으면 인간은 추억으로 살게 된대요. 그러니까 추억될 만한 삶을 살으래. 되게 멋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요, 되게 힘들어 사는 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엄마도 내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평범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고 하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도 나는 뭔 생각을 했냐면, 정말 너무 싫은 거야, 상황이. 그래서 그냥 학교 선생님으로 다시 취업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학원 강사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요. 그래서 저는 학원 강사로 끝을 맺으려는 게 아니라 계속 투자자로 사업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고 안 될 때도 있잖아. 학교 선생님이 잘 되고 안 되고 어딨어. 그냥 시간 지나가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나름 애환 있는 건 알아.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 과연 내 인생에 추억될 만한 인생은 뭘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여러분 인생이고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고, 그냥 나는 이미 내가 정답을 내려놓고 얘가 내 등을 떠민 거지. 추억될 만한 인생을 살아보라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치의 더 나이트라는 그건데, 이게 클럽 리믹스야. 그래서 존나 흥겨워. 근데 한번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왜 갑자기요? 야, 씨발 똑같잖아 여기랑. 주제가 똑같아. 근데 그래서 얘기해 준 거야. 알겠어요? 진짜 이 여기 나와 있는 시작품하고 주제가 똑같아. 보시면 알겠죠. 느낌 특히 가랑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집에 가면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